시간에는 위험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으로 이게 어떤 원인들이 지목이 된다 내지는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게 되면은 결국은 거꾸로 위험이 지속이 되게 되는 그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는 시스템의 위험 판단이 그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하여튼 그 노동 현장에서의 산재 직업병에 대한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환경에 있어서의 환경병에 대한 문제를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산재와 직업병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그의 원인을 지목하는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는 사실은 법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산업재해 그 보험법도 있어서 여기 있는 작업환경 건강진단 등에 대한 것을 시시하게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되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산재보험에서 처리를 해주는 관리해주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그 좁은 범위에 에서 그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인 그런 내용으로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피부병 그 무용제 도료를 사용해서 사실 아직도 지금 그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임시 건강진단이라고 하는 기존의 건강진단이 있지만 그거 좀 모자른다. 그러니까 좀 더 해라. 그리고 안정성 조사라고 하는 것을 저걸 해서 안전보건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알아서 이걸 저걸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대목임이 굉장히 일회적이에요. 내지는 그걸 통해서 실제 뭐가 바뀌었을까? 전체 체계가 바뀌도록 했을까? 라고 하면은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지금 이제 건강검진과 작업환경 측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가 소위 아까 여러 가지 유해 요인들을 제가 테이블에서 언급을 했는데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들에 대한 것들은 나름대로 저걸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인간공학적 내지는 사회심리적 요인들에 대한 어떤 건강검진, 작업환경 측정은 굉장히 불가능하죠. 내지는 그 범위 자체가 건강검진, 작업환경 측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범위를 사실은 이게 저거 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사실 안 되는 것들이 되고 그리고 아까 위험성 평가와 같은 것을 했지만 거기에 이제 연구 과제가 내지는 뭐가 아직도 규명이 미비하다. 정말 문제가 되는 물질 내지는 취약한 사람 내지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등에 대한 것들이 더 규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도출이 돼야 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변경이 가능한 지점들이 확인이 되고 그게 이제 관리 속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선순환되는 대목임되는 이제 이런 방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그 관리를 해라 라고 하지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은 결국은 그 점검 내지는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서류 작업 등의 저것들이 되고 밑에서부터의 참여나 실제적인 그거를 계속적으로 바꿔나가는 작업은 사실은 안 되죠. 무용제 도료의 경우 1년이 지나서의 저거의 사진을 찍은 것도 보여드렸지만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는 그 문제를 다시 설명하게 보게 되면은 소음성 난청, 그 우리나라에 보상받는 그 난청자 재해자들이 줄지 않아요. 똑같아요. 내지는 더 늘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귀마개가 지급이 되지만 실제 이 소음이 결합되어 있는 그 생산 구조와 고용 구조에 있어서의 것들은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귀마개를 지급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그 구조적으로 소음과 결합되어 있는 생산, 소음과 결합되어 있는 고용에 있어서의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본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계속 나오죠. 무용제 도료에 있어서의 그 배경은 사실은 이게 친환경에서 용제라고 하는 것이 유기용제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거를 이게 친환경적인 그 용제를 개발해라 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용제가 없으니까 그게 도료를 사용하려면은 거기 있는 경화제가 좀 더 그 휘발성이 좋은 그런 경화제를 사용해야 되고 그걸로 인한 독성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취약한 사람들한테 계속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타부처 환경부에 있어서의 일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거를 다시 어떻게 그 사업장이니까 알아서 해라고 하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구조가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구조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건 삼성에 있어서 아까 국가기밀이라고도 얘기했지만 그 대법원까지 올라간 판결에 있어서 망인의 발암물질 노출 여부와 그 정도를 더는 규명할 수 없게 된 것은 근무 당시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고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진 삼성전자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인정한다. 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이게 문제가 된다. 라는 그런 조건 되는데요. 특정 화학물질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 미연구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중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사는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데에는 근로자의 책임이 없으면 상당 인과관계를 추단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전하고 참작함이 마땅하다. 결국 그 구조 내에서 사실관계 규명에 있어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게 되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저거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최근 그 중대재해의 처벌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거를 이제 올해 1월 달부터죠 사실은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노동부에 있어서의 그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그 어떻게 단속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업주한테 이제 주로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 법률기관 내에서의 어떤 식으로 대응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노동부도 그렇고 여기는 법률 집단에 있어서 그렇고 이 뭐를 하는 것들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대목임 되는지 그 대목임 되는 것을 최고 경영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그려내는 그리고 그걸 지적하는 것이 없어요. 이게 이제 올해 그 2021년 12월 달에 나왔으니까 올해 사실은 산재 사망도 작년하고 비슷한 그것이어서 결국 문재인 정부가 반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 공약이 상당히 어려워졌죠. 내지는 안 됐죠. 그리고 그 중대재해 처벌법은 이제 만들어졌죠. 그렇지만은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 사실은 좀 난감한 그런 저거가 되는데요. 그 시스템이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는 앞으로 시스템의 그 판단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환경 오염에 있어서의 환경병에 대한 시스템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없어요. 그걸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 환경병을 접근하는 그게 뭐 때문이다,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습니다. 학술 집단에서도 환경병의 원인에 대한 것을 저거하고 행정적으로도 환경병의 원인에 대한 것을 판단하죠. 근데 학술 집단에서는 환경병의 원인을 여러 가지 그 취약 집단이 있는데 그 취약한 거는 커다랗게 보게 되면 세 가지 분야가 있어요. 개인, 환경, 위험의 변경 가능성. 이 셋 중에 사실은 학술 집단에서 저거 하는 거는 유전자니 뭐니 개인의 민감성에 대한 건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원인을 지목하지는 잘 못합니다. 한편 행정적으로는 환경 영향 평가도 하고 환경 규제의 그 수준하고의 비교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이제 도식적인 그런 것이고 환경 영향 평가가 했는데 그 정말 맞는 것인지 검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어떤 그 사업이 중단된 것들이 없습니다. 내지는 환경치에 대한 그 규제도 사실은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것들이 잘 저기 안 되는데 결국 이거는 이제 소음에 대한 문제가 여러 농촌 지역에서 자주 제기가 되는데 소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난청 이외에도 심장, 고혈압 내지는 어떤 지능, 주의 집중 등의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고 그것이 다른 수준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술적 판단에 있어서도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이루어지게 되고 행정적 판단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이 원인이 뭐 때문이다, 이 원인이 어떤 토 세력 때문이다 내지는 어떤 다른 그 환경 오염원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는 이렇게 판단의 기준과 내용이 각자 다르고 대안이 없거나 내지는 이 주체들의 연결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됨으로 해서 결국은 이게 작년 5월 달에 북이면에 있어서의 조사를 했는데 그게 사실 똑같아요. 결과는 아까 장전마을 보여드렸지만 장전마을의 조사랑 똑같지만 그것에 대한 인과관계가 암 발생이 증가한 것의 관련성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재조사해야 된다라는 식의 적어냅니다. 근데 사실 아마 배경으로는 여기에 소각시설이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 소각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여기 소각시설이 중단이 되면은 사실 아마 폐기물 처리가 환경부로서는 어려워지는 그런 여기서 대안으로 그걸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그 판단이 어떤 의심이 드는데 결국은 농촌 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시스템이 없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과관계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원인이 지목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관리가 안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그 인과관계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직업병, 환경병의 문제들의 저것들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는 이 대안적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구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